안녕하세요. 아재맥 골프입니다. 운전 중에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는 보복운전도 있죠. 운전자 멘탈의 강도에 따라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죠. 강철 멘탈인 분들은 그냥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심장이 떨려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어떤 멘탈이건 간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은 보복운전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신 모양 팔토시 끼고 창문 내리고 운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무려 심리학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보복운전 블랙박스 영상은 이제 일상이죠. 아울러 목격담이나 경험담도 쉽게 들을 수 있고요. 실제로 지난 2018년 4,400여 건이었던 보복운전 발생 건수는 2019년 5,500여 건으로 25% 급증했습니다. 2022년에는 조금 줄어든 3,800여 건이었어요. 문제는 이 이후에 집계된 숫자가 없어요. 분명히 경찰은 재범을 막겠다고 했는데 수치 집계도 안 한다는 건 직무유기죠. 숫자가 줄어서 집계를 안 할 수도 보복운전은 끊임없이 발생하니까 남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운전 중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고 재수가 없어 그리고 상식이 없거나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운전자와 엮이면 보복운전 상황이 돼버립니다. 대부분의 보복운전은 잘잘못을 떠나서 상대 운전자의 행동에서 시작되죠. 이 행동 때문에 생긴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하는 거예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거나 무리하게 끼어든 후 사과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보복운전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진로 변경 전 진입할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을 하고 방향 지시등도 미리 켜주고 고개를 돌려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숄더 체크가 필수입니다. 방향 지시등을 켰는데 뒷차가 비켜주지 않으려고 속도를 높이거나 경정을 올리며 쌍라이트를 켠다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 편이 나아요. 앞서 말씀드린 상식이 없는 운전자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만약 의도치 않은 실수로 상대에게 피해를 줬을 때 비상등이나 적절한 수신호로 사과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도 필요하겠죠. 여유를 가지고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예절만 지켜도 보복운전에 엮일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죠. 물론 나는 잘못이 없지만 상대방의 잘못에 항의하다가 보복운전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보복운전으로 기소된 가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자가 경적을 길게 울렸다거나 하이빔을 반복적으로 또는 길게 켰기 때문에 순간적인 화를 못 참았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 불만이 있거나 항의를 해야 할 경우 최소한으로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아울러 기본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는 언제든 보복운전을 할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일 확률이 높아요. 정말 잘못한 상대방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면 현장에서 대응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서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원래 금융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지켜도 보복운전을 당할 수 있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해 상대방의 오해를 샀거나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상대방이 인간이 아닌 경우죠.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다면 상황을 벗어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고 화가 나도 상대방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니까 똑같이 위협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맞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죠. 제3자에게 위험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경적, 상향 등 사용 또한 자제해야 하고 상황이 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진로방해 및 차량 파손으로 현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 차 문을 잠그고 모든 창문과 썬루프를 닫은 다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도로의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내게 다가와 창문을 두드린다거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상황은 굉장히 명확한 증거가 되니까 촬영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죠. 법규 위반은 기준이 명확하니 위반자가 바로 벌금형이나 벌금과 벌점을 받고 끝납니다. 반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신고자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조서를 작성해야 돼요. 생업에 바쁜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저 역시 난폭운전 신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조서 작성을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경찰관은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복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절차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아예 휘말리지 않는 거겠지만요. 그래도 끝까지 가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후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피의자도 출석해 조서를 작성하고 사건은 경찰로 이관되죠. 이후 합의를 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난폭운전은 여러 번의 칼치기나 추월만으로 쉽게 인정이 되는데 보복운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자매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